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49번까지 풀었어요. 오늘은 50번서부터 55번까지 풀 예정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문제가 끊길 수는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뭐 많게는 20분까지 제가 찍기는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넘어가면 더 집중이 떨어지고 아침 시간에 제가 이제 듣는 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은 이제 전기기능사가 이제 세 과목이 있잖아요. 전기 이론이랑 전기기기랑 전기 설비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전기 설비서부터 여러분들께 어, 교육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과정을 지금 세 개 과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설하고 하는 과정을 레벨 1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레벨 2는 이제 과목별로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5개년치를 다 끝나게 되면은 그리고 과목별로 제가 그냥 문제답만 이제 읽어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게 레벨 1, 레벨 2단계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3은 이제 한 회차씩 이제 세 개 과목을 제가 강의 이제 문제답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적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지금은 제가 15년 이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을 목표로 이렇게 올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또 다시 어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추가해 가지고요. 그래서 5개년치만 일단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유사 문제나 변형되더라도 제가 요점을 이렇게 요거는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시면은 신개념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거기 안에서 나오고 제가 보충 설명 자료들도 제가 중간에 계속 업로드 하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는 철탑 관련된 거를 제가 업로드 했고 지지난 시간에는 금속관 공사 관련돼서 피팅 유도를 이제 업로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에 보충 자료들을 이제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아마 뭐 22년도, 23년도 바뀌더라도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능사 문제는 나오는 분야가 거의 정해져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금속관 공사에서 뭐 관의 길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지름 두께는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유사 문제를 다른 항목을 넣어서 이제 풀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전체를 다 그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 도움이 될 거고 혹시나 이제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다른 회차 거를 제 거를 보시고 다른 회차 거를 이제 새로운 회차 거를 뭐 21년도 거나 22년도 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진행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이겁니다. 기본은 이거를 풀고 나중에는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모의고사식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9번까지 풀었고 이번 시간에는 50번서부터 55번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49번까지는 제가 그냥 문제답만 읽고 넘어가고 50번서부터 설명을 다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저압 연접 인위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답 1번 분기점으로부터 90m 지점의 시설. 42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50볼트 초과입니다. 1번 답. 43번 전선을 접속할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2번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44번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에는 어떤 접지 공사를 하는가? 이거는 여기 답이 사실은 없고요.
이제 요거 종별 접지공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고와 특고와 계기원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고와 같은 경우는 계기원 변성기 2차 측은 제1종 접지공사죠. 45번 문제입니다.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 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인가? 300V 이하입니다. 답은 4번. 46번 연피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 기역자로 90도 꺾는다는 거예요. 는 대략 굴곡 반지름을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답은 3번 6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둘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여기 단심의 경우는 이렇게 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12배 이상, 6배 이상, 8배 이상을 다 외워야지 이 46번 문제가 변형이 돼서나 유사 문제로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5개년치만 충분히 공부하고 가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47번 전격 전류 20A인 전동기 한 대와 전격 전류 5A인 전열기 세 대가 연결된 분기 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는 얼마인가? 답은 3번 75A.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48번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 4번 콜라우시 브릿지입니다. 49번 큰 건물이 공사해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는 드라이브 이트 툴입니다. 그림은 예죠. 실제 문제는 얘네들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50번 전자접촉기 2개, 전자접촉기 2개는 여기 MC1과 MC2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얘도 그림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2개를 이용하여 유도전동기, 여기 앞에 IM, 인덕션 모터 해갖고 유도전동기입니다. 한 대를 정역, 시계 방향으로 도냐,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 돌게 운전을 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 시설에서 전자접촉기 2개가 동시에 여자되어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로는 이거는 인터록 회로입니다. 보나마나 인터록 회로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 회로에는 자기유지 회로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Y델타 기동은 절대 아닙니다. 정역은 Y델타 기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나중에 제가 이게 필기를 끝나고 나면은 기능사 실기의 시퀀스도에 대해서도 제가 릴레이나 마그네틱 컨덕터나 타이머나 플로트레스 스위치나 리미트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시퀀스도 보는 방법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번호 매기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R1, R2는 릴레이고 여기 MC는 마그네틱 전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간 단락이라는 거는 동시에 접속됐을 적에는 이제 상간 단락이 일어난다고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럽 회로로 이제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투입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시퀀스 도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RST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 3이 이렇게 있고 얘가 마그네틱 MC1이 이제 여자가 돼서 이제 크로스가 됐을 적에는 전동기가 정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MC1이 오픈이 되고 MC2가 크로스가 되면은 역회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역회전은 한 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 상을. 그러면은 한 상을 바꾼다는 거는 이제 두 개 상을 이제 한 상은 놔두고 두 개 상을 이제 교차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그대로 연결돼 있고 MC2가 연결되면은 그 R 상이
MC2가 크로스가 되면은 T상으로 가고 그 S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T상은 I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상을 바꿨죠. 크로스 시켜버렸죠. 그렇게 되면은 MC2가 이제 여자가 됐을 적에는 얘는 역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회전과 역회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 단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로 회로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다른 거는 다 빼고 여기 요거만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얘가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되면은 R2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 되면 열려 가지고 이제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B0는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퀀스도에서는 이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비접점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B1을 눌렀습니다. 그럼 PB1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원이 타고 가서 MC1을 여자를 시키면은 MC1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1에도 전원이 공급하기 때문에 R1이 닫히면서 PB1을 띄더라도 얘가 그대로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R1에 전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저기 A 접점이 이제 크로스가 돼가지고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PB2를 눌렀다고 보십시오. PB2를 누르면은 R1이 되어 있기 때문에 R1의 비접점은 열려 있겠죠. 그러면 PB1을 누르더라도 MC2는 어떻게 돼요? 전원이 공급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인터럽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PB0를 끄고 얘를 MC1과 R1을 소자시켜야지만이 PB2를 누르더라도 역회전을 하더라도 역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얘가 여자가 돼 있는다, 자기 유지가 돼 있고 R2에 전원이 공급하고 MC2에 전원이 공급돼서 얘가 여자 돼 있고 MC2가 여자 돼 있고 R2가 여자 돼 있어 갖고 자기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PB1을 누르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R2가 여자 돼 있기 때문에 MC1이나 R1에 그 전원은 비접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R2의 비접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우리가 인터럽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접촉기 두 개의 정력 나왔고 상간 단락 나왔다. 인터럽. 이해하셨죠? 제가 좀 이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시퀀스도는 우리가 요번에 23년도 문제를 보면은 16개 이제 회로도를 이제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내는데 거기서도 약간씩 이제 변형돼서 회로가 변형돼서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은 50번은 4번이다. 이거 시퀀스도 재밌죠? 나중에 제가 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능사는 나중에 2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제어판에 우리가 제어 회로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벽에 붙어 있는 나무판에 실시장 가면 벽에 있는 나무판에 이제 회로를 결선한 제어판을 붙이고 이제 배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나 뭐 리밋 스위치나 플로트레스 스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착을 해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PE관을 쓰기도 하고 시스템 덕트를 쓰기도 하고 케이블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선 작업을 해요. 배관을 설치해 놓으면 그 안에 제어 회로에서 가는 배선 작업을 또 해줍니다. 전원선도 RST 만들고 퓨즈도 넣고 EOCR도 제어판에 달고 이런 것들은 다 제어판에 여기 MC1이나 MC2는 다 제어판에 들어가는 거고 L1 여기 램프 RL1 그러니까 빨간색의 1, 빨간색의 2, 레드 램프나 오버
오버램프, 오버로드 램프, 2호짜리 작동되면 오버로드 램프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뭐 오렌지 램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험 조건에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색깔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 배관을 통해서 이제 그 램프 소켓을 이용해서 이제 백열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꽂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 기능사랑 기능장이랑 다른 거는, 기능장 같은 경우 회로 배선이 더 복잡해요.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리고 PLC가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이제 PLC 그 변경되기 전에는 전자 기판도 들어갔어요. 전자 회로도 들어갔었어요. 그 전자 회로가 잘못돼 갖고 PLC에서 전자 회로가 잘못돼서 동작이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죠. 기능사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작업 시간이 있어요. 시험 시간이 있고 연장 시간도 또 물론 쓸 수도 있긴 한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연습할 적에 연장 시간을 쓰지 않고 회로와 배관과 배선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 시퀀스도 설명하면서 릴레이 접점이나 마그네틱 접점이나 타이머 접점이나 A 접점, B 접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해요, 기능사는요, 사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몇 번 하면은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1번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은 몇 오hm 이하인가? 원래는 뭐 이거는 이제 종별 접지공사가 있었을 적에는 1번이지만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신규 KC에 있는 접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관연도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1-1번은 다음 중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건 KEC 142에 접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접지극 보호도체, 접지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건 절연도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요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판넬에 어떤 기기가 있고, 우측 마우스 잘 보세요. 어떤 기기가 있어요. 뭐 전동기가 있고, 전동기의 접지가 어떤 단자함에 그 접지 단자함에 묻혀요. 그래서 이 전동기의 외함이 이제 접지 단자함에 묻히는 요거를 우리가 보호 도체라고 하고, 접지 단자함에서 접지로 가는 것을 접지 도체라고 하고요. 접지 도체의 말단에 접지극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그냥 이해하고 자꾸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용어들이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고 공부하는 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사에서 이 전기설비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실무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도 감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설비부터 했고, 전기설비가 또 이게 단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점수 따기도 가장 쉽고, 딱 정해져 있는 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물론 이제 전기기기나 전기 이론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전기 설비 과목이 저는 더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해 놓으시고, 전기 설비는 100점 맞겠다는 각오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문제 진행할게요. 52번 다음 중 버스 덕트가 아닌 것은, 뭐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피더 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 플러그인 버스 덕트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또 세부적으로 하면 엘보가 있고 또 T가 있고 크로스가 있고 막 나갑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세 개가 외워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플로 덕트 공사는 버스 덕트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버스 덕트 공사 한 거를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얘는 플로우 덕트 공사입니다. 플로우 덕트 공사는 우리가 셀러도 덕트 공사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쪽은 통신선, 한쪽은 전원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밑에 그 플로우 덕트 밑에 이 밑에 이제 셀러도 덕트를 만들어서 뭐 통신선, 뭐 데이터선, 전원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여기 이제 버스 덕트 공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버스 덕트 공사의 종류는 피더, 트롤리, 플러그인 버스 덕트 공사가 있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암기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용 장소에 따라서 T, 크로스, 엘보, 리두셔가 있다. 리두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엘보예요. 여기 엘보. 그 다음에 이게 사면으로 가 있는 거 크로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그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엘보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T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갖고 세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쪽 설비에도 이 그 버스 덕터가 있고 IPB, 그러니까 그 IPB 공사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류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전압은 낮고 전류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대전류용으로 버스 덕트나 IPB를 써요. 버스 덕트보다는 더 큰 게 IPB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상분리 모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IPB는 상을 분리할 적에 이제 동그랗게 해갖고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이거 뭐 IPB는 뭐 문제 뭐 잘 나오고 그러는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좀 제한된 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버스 덕트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설비들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요. 요즘 뭐 어떤 거죠? 초고층 빌딩 있죠. 거기에 그 EPS 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버스 덕트가 쭉, 케이블이나 버스 덕트가 쭉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덕트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 장소에 따라 T 크로스 엘보 리듀서가 있다. 그리고 버스 덕트 공사 방법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3m 이하, 수직의 경우는 6m 이하로 한다. 이거 꼭 외우세요. 이게 숫자 나오는 것들은 그냥 기능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환경 타입은 제외.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지 공사를 한다.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것들이니까요.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틀린 거를 찾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지점 간 거리는 뭐 합성수지관 공사나 뭐 금속관 공사나 막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거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도 실제 설치를 하든 설계를 하든 뭐 관리를 하든 감리를 하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리를 하려면 3m 이하로 실제 했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줄자 갖다 재보고. 실제 감리들이 줄자 갖다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으르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시공업체 맡겨놓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FM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재고 철거하고 다시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시퀀스도랑 막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가서 23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52번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53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3번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